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입니다. 2021년 5월 21일 롯데 대 두산 서울 잠실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랑코가 선발로 나왔는데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시즌 2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면서 닉네임이 구독 롯데님이라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 이전 경기에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포랑코가 70개 이상 넘어가면 고위가 떨어진다, 제구가 좀 안 되기 시작한다 이랬는데, 오늘도 1회부터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공이 좀 중간중간에 실투가 한두 개씩 있었지만, 뭐 투수가 던지다 보면 실투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7회 올라올 때, 6회 말에 올라올 때 거의 70개 넘었었습니다. 올라올 때. 근데 그때부터 제구가 안 됐습니다. 구독 롯데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구위가 떨어지면서 제구가 안 됐습니다. 결국 6회 말에 1실점을 하면서, 뭐 1실점만 하면서 이닝은 막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 닥쳤었습니다. 결국은 1실점 밖에 안 했지만,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구독 롯데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선발이 이래 돼버리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오늘 플랑코 투수가 6이닝 1실점을 했지만, 6회에 70개 이상 던지고 나서, 제구도 좀 되지 않으면서 구위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선발로 계속하기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발로 계속하기가 힘들다, 구단에서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구단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거는 뭐 구단에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만약에 구단 이쪽에 중요 위치에 있으면, 저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두 경기 더 지켜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단 임원진이면. 근데 구단에서는 어떻게 할지. 근데 이 이야기는 뭐 구독 롯데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선발이 70개가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구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 구속이나 구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해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구독 롯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구단에서 빨리 뭘 방법을 강구해 놓든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 롯데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구독자분들이나 애청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 못한 거나 좀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고칠 건 고쳐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랑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작전은 서튼 감독이 작전 낸 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점수 차이가 초반부터 좀 났기 때문에,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서튼 감독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손순환 감독이 잘한 것도 있으면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한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못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V나 이런 데서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해설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좀 지적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거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뭐 잘한 것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못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 선수나 감독, 코치들이 텔레비를 보고 매스컴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저런 거는 좀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뭐 어디 틀어도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이 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는 지적할 건 지적해주고 해야지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거는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뭐 장단점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 방송은 솔직히 보기 힘듭니다.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시는 분만 뭐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만 보시지 그 사람들이 뭐 쳐도 잘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오겠습니까? 제 영상이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해설하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저쪽에 그 MBC 스포츠 플러스나 SBS 스포츠, KBS, 알러브 베이스볼 이런데 해설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잘한 부분도 잘한 부분만 당연히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적할 부분, 못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 선수들도 보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그래야 봐야지 지적을 해줘야지 그것도 고칠 것이고 제가 뭐 매번 이래 올려놔봐야 제가 뭐 그 선수들이나 거의 못 보지 않습니까? 뭐 이게 진짜 아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그런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전문가들이 좀 그런 거는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튼 감독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1회 초에 무사 1, 2루에 좀 번트를 좀 댔으면 했는데 또 전준호한테 강공으로 가면서 저는 전준호가 유격수 땅볼을 치길래 아 차였는데 다행히 빗 맞아서 그냥 2루에서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사 1, 2루에 강공으로 가서 병살타 된 게 많았기 때문에 뭐 초반이니까 무사 1루는 번트를 안 되더라도 무사 1, 2루 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돼가지고 결국 1사 1삼루에서 안치홍이가 그냥 해결해 줬습니다. 뭐 5월 3루타로 싹쓸이 5월 3루타로 2타점 올려주면서 그 성번트 안 된 게 그냥 좀 덮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사 말루 6회 말에 1사 말루 때 블랑코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때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준원이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서준원이 몸을 풀고 있었는데 계속 안 바꿨습니다. 다행히 범타로 뭐 타자를 범타로 잡으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스포츠는 확률 경기입니다. 확률 경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사 만루에서 투수 교체 안 해도 실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점 안 할 확률보다는 실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투수 교체를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프랑코도 원래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점을 안 할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도 뭐 그 상황에서 안 바꿔도 실점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서튼 감독도 좀 높은 확률에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의 성공 확률하고 70%의 성공 확률이 있으면 어느 걸 해야 되면 그거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알 겁니다. 당연히 70% 확률에 야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허문의 감독이나 서튼 감독 낮은 확률의 야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회 말에 제가 6회 말에 서준호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실점을 하지 1실점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8대1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서준호가 몸을 풀었더라도 8대1이면 그냥 서준호를 내리고 그냥 올리지 말고 오늘 제가
처음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김도규라는 우한 투수도 올라왔고 윤성빈이도 올라왔고 했기 때문에 서준원이를 굳이 올리지 말고 좀 김도규 이런 선수를 올려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8대1이고 7점 차니까 만약에 올려가지고 한 1, 2점 실점을 하면 바로 다른 선수 교체하면 되니까 이럴 때 점수 차가 많이 날 때 그런 선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봐야 되는데 7회 말에 서준원을 올리고 뭐 똑같이 했습니다. 1이닝 1투수제 뭐 이거는 오늘은 뭐 1이닝 1투수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1이닝 1투수제를 싫어하는데 서준원이가 1이닝 던지고 또 진명호도 올렸습니다. 굳이 진명호는 테스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명호가 안 올라오는 투수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7회 말에 김도규 올리면 뭐 7회 잘 맞으면 8회도 한번 던지게 하고 한 긴 이닝 좀 던지게 해가지고 그럴 때 점수차 마이너스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올리지 않고 서준원 올리고 또 진명호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투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 윤성빈이가 올라왔는데 오늘 구속이 지구 구속은 151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구가 거의 직구 승부를 했습니다. 직구 승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 정도가 되면 가운데 넣어도 잘 못 칩니다. 뭐 칠 수도 있겠지만 밀립니다. 다 밀렸지 않습니까? 양석환이도 그렇고. 근데 제구가 문제였습니다. 제구가. 저래 되면 이게 구속이 빨라도 제구가 안 되면 제구는 제가 아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구는 뭐 투수 코치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답이 없답니다. 제가 사인 야구를 하는데 선출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도 투수 출신입니다. 투수 출신인데 그 동생이 이야기하는데 제구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답니다. 자기가 안 고치는 이상은 답이 없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최대성 롯데에 있다가 뭐 두산으로 가가 나중에 은퇴를 했는데 최대성이도 공은 빨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제구는 뭐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하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뭐 그 동생은 자기가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거의 한 8, 90%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성빈이는 오늘 1이닝 무실점을 했지만 공도 20개 넘게 던지고 제구가 되니까 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중간 개투로 서튼 감독이 중간으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속으로 보면 참 욕심이 나는데 제구가 문제라서 뭐 윤성빈이는 계속 몇 경기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김도규라는 선수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래도 뭐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 때 뭐 한번 또 올라오면 한번 던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뭐 좀 어떻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시환이가 안타를 2개 쳐주면서 뭐 첫 타석에 2타점 자전 안타를 때리고 안타를 2개 쳐주면서 제가 볼 때는 지시환이가 이제 붙박이 포수로 가지 않을까 주전으로 그래 갈 것 같습니다. 뭐 잘하는 선수를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나승엽 선수도 안타 5타수 1안타인데 뭐 잘 맞은 안타가 아니었습니다. 빗 맞았는데 그게 너무 행운이었습니다. 3루 라인을 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서 3루 내안타를 치고 볼넷 하나에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나승엽이도 근데 뭐 장타력이 있는 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중장거리라 해야 되나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웨이트 해가지고 몸을 좀 크게 해가지고 키워서
뭐 장타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중장거리 타자라고 저는 보는데 좀 나승엽도 잘해주고 오늘 한동희도 홈런을 때려주면서 솔로 홈런을 때려주면서 안타 2개 홈런 포함 안타 2개를 때려주면서 뭐 잘했습니다. 뭐 정훈 선수도 안타 2개, 손아섭 선수도 안타 2개, 전준우 선수도 안타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오늘은 9대1로 조금 편안한 방송을 했습니다. 뭐 오늘은 애청자분들이 몇 분 안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노떼님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하고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결론적으로 롯데가 9대1로 편안하게 승리를 했는데 아직 하나 경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가 만약 지면 롯데가 또 꼴찌를 10위를 넘겨줄 수 있는데 하나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는 롯데는 박세웅이고 저 두산은 최원준으로 선발 투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원준이가 좀 잘한다고 그래 이야기 들었는데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차기 감독으로는 이제 롯데 전 2군 감독 박정태 전 2군 감독을 감독으로 좀 선임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꼭 영구 결번 시켜주십시오. 영구 결번 시켜주시면 구단도 정말 칭찬을 받을 겁니다. 팬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거는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로 지금 저 경기 중계를 하면서 여러 8명, 9명 들어와가지고 뭐 경기 중계를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경기할 때 제가 어떻게 경기를 중계를 하는지 좀 보시고 서로 좀 알고 있는 이야기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XXLOTT XX 치시면 저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애청자 눌러주시면 저 라이브 방송 시작되면 알람이 갈 겁니다. 알람이 갈 거고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는 지금 저작권 때문에 풀 영상을 올리지 못합니다.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프리카 TV로 오셔가지고 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TV로 오십시오. 아까 그 닉네임 제가 가르쳐드린 XXLOTT XX 치시면 풀 영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시면 그냥 보시고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뭐 구독하시는 분들은 좀 제 영상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구독 홍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중계하시다가 중계하시다가 라이브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시다가 조금 뭐 기분 좋으시고 이러면 저 별풍선도 좀 쏘아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저 롯데가 9대1로 두산한테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같이만 매 경기 했으면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경기 분석도 매번 이렇게 기분 좋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얼굴입니다. 뭐 인상 쓰고 있는 것 같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원래 뭐 웃을 때도 많이 웃지만 원래
방송 올릴 때는 뭐 표정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지금 기분 좋습니다. 오늘 이겨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경기 중계를 못합니다. 내일은 회사일 때문에 경기 중계를 못하고 일요일날 제가 경기 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날 일요일날 경기 중계할 때 좀 라이브 방송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십시오. 서로 모르는 거 이런 것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찌됐든 오늘 경기는 롯데가 두산한테 9대1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롯데 대 두산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